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2018년 하반기 초등학교 3학년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그림에서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선분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원의 반지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둘레까지 이렇게 곧게 뻗은 선을 반지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개, 2개, 3개가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곱셈을 하시오. 자, 8, 6, 48, 8이 16 해서 20이 되고요. 3, 6, 18, 3, 2, 6 해서 7이 되죠. 뒤에서부터 더해보면 8, 8, 9가 되어서 2번의 정답은 988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나눗셈의 몫을 구하시오. 945 나누기 7 세로식으로 풀어보면 7일은 7 해서 2가 내려오고요. 2가 남고 4가 내려오면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21 되고 3이 남고 5 내려오면 7 곱하기 5를 해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눗셈의 몫은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분자가 7인 진분수는 어느 것입니까? 자, 먼저 분자가 7인 것을 골라봐야 되겠죠. 분자가 7, 7, 7, 7. 자, 요거는 분자가 6이죠. 분자가 7인 분수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진분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진분수는 어떤 분수가 진분수인가요?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진분수죠. 그죠?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진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대분수가 되고요. 앞에 자연수가 있으니까 대분수고요. 5번은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가분수가 됩니다. 4번의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의 몫을 구하시오. 자, 두 나눗셈을 각각 해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을 찾아서 그 몫을 답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87 나누기 6을 해보면 6일은 6, 27이 되죠. 6, 4, 24 해서 나머지 4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지요. 다음 72 나누기 3을 해보면 3, 2, 6, 12 하면 3, 4, 12에서 나머지가 0이니까요.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오른쪽의 식이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고요. 그 몫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시오. 자, 가장 큰 수 149고요. 가장 작은 수 6이 되겠습니다. 자, 곱을 구해봐야 되겠죠. 6, 9, 54, 6, 4, 24 해서 9가 되죠. 6, 1은 6 하니까 8이 되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894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100원짜리 동전의 반지름은 몇 밀리미터입니까? 반지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둘레에 이르기까지 고든 선을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 원의 중심을 지나고 끝에서 끝까지 지나가면 지름이죠.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 24mm가 지름이죠. 원의 끝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고든 선이 양쪽 끝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지름이 24mm가 되고요. 반지름은 24mm의 절반이 되겠죠. 절반이니까 10씩 나누어 가지고 2씩 나누어 가져서 반지름은 12가 되겠죠. 물론 24를 2로 나누어 보아도 되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자, 기억의 3분의 1은 7입니다. 자, 기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이것을 기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억에 3등분을 해서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가 7이라고 합니다. 3등분이라는 것은 세 부분을 똑같이 나누었다는 얘기죠. 똑같이 나눈 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7이면 나머지도 다 7씩 들어가야지
기억을 3등분한 것이 되죠. 그 중에 한 칸이 7이니까요. 나머지 한 칸도 7, 또 나머지 한 칸도 7이 되어서 기억은 이 세 칸이 합쳐진 큰 한 칸이 되니까 7을 3번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21이 되죠. 8번의 정답 21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안에 가장 큰 원을 그렸습니다.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자, 원에 여기 반지름이 8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그어도 반지름이 되고 이렇게 그어도 반지름이 되고요. 다 반지름이죠. 이렇게 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8cm란 얘기입니다. 여기도 8cm죠. 물론 어떻게 그어도 다 반지름 80cm가 되지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지름을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내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요 길이와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서 똑같죠. 자, 밑에 길이도 이 길이로서 똑같죠.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똑같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한 변의 길이는 반지름과 반지름 2개 16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것은 또한 원의 지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모두 몇 개입니까? 자, 1과 9분의 네모는 대분수입니다. 가분수가 되면 안 되겠죠. 대분수란 얘기는 앞에 자연수가 있고 뒤는 가분수가 아닌 진분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네모는 9보다 작다는 뜻이죠. 9가 되거나 9, 10, 11, 12 이렇게 9보다 큰 수가 되면 앞에는 자연수가 있지만 뒤에 수가 가분수가 되니까 대분수가 아니게 되죠. 자, 여기에 9분의 13은 13이라는 수는 9와 4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9분의 9 더하기 4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수는 9분의 9는 1이기 때문에 1과 9분의 4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1과 9분의 4보다 큰 수 1과 9분의 5, 6, 7, 8 있겠죠. 9는 당연히 1과 9분의 4보다 1과 9분의 9가 크지만 여기 괄호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1과 9분의 9가 되면 대분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9 다음 숫자들은 요 괄호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모두 5, 6, 7, 8으로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자, 어떤 수를 네모라고 표현해 볼까요? 어떤 수를 7로 나누면 몫이 8이 되고 나머지가 5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수를 7로 나누면 몫이 8이고 나머지가 5입니다. 자, 이때 어떤 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먼저 곱셈 먼저 해주면 56이 되고요. 나머지 더해주면 61이 되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61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민준이가 동화책을 매일 25쪽씩 읽으려고 합니다. 4주 동안 읽을 수 있는 동화책 모두 몇 쪽일까요? 자, 4주는 일주일이 4번 있죠. 자, 근데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이죠. 자, 그래서 매일 25쪽씩 읽으면 일주일씩 4번을 읽으면 4주 동안 읽는 동화책의 쪽수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민준이가 일주일에 몇 쪽을 읽는지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매일 25쪽을 읽으면 일주일 동안에는 7일 동안에는 몇 쪽을 읽는지 구해보니까 25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죠. 7호 35가 되고요. 7이 14에서 더하면 17이 되죠. 자, 민준이는 일주일에 175쪽을 읽습니다. 하루에 매일 25쪽을 읽으니까요. 일주일
7일 동안 곱하기 7을 해서 175쪽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주일도 175쪽을 읽고 그 다음 일주에도 175쪽을 읽고 마지막 넷째 주 일주일 동안에도 175쪽을 읽겠죠. 그래서 4주 동안에는 175쪽씩 4번을 읽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175 곱하기 4로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4, 5, 20, 4, 7, 28이 되어서 30이 되죠. 0이 내려오겠네요. 4일은 4 해주니까 4 더하기 3이 되어서 3이 되죠. 4일은 4에서 다시 여기 좀 겹쳐졌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5 곱하기 4를 하면 4, 5, 20, 4, 7, 28 했는데 더해서 30이 되고 3에다가 4일은 4를 더하면 7이 되죠.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그래서 민준이는 하루에 25쪽씩 읽으면 4주가 되면 즉 일주일씩 4번, 7일씩 4번 그러면 28일 동안에는 700쪽을 읽게 되겠습니다. 자, 하루에 25쪽이면 4주니까 28일이니까 25 곱하기 28로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바로 40 바로 48이 16 하니까 20이 되죠. 2, 5, 10, 2는 4니까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4주를 28일로 계산해서 25 곱하기 28을 해도 되고요. 단계별로 일주일씩 7일 곱해서 먼저 구하고 일주일에 175쪽을 구하고 그 일주일을 4번 곱해서 4주 동안 읽을 수 있는 동화책 700쪽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일주일에 175쪽씩 있을 때 더해도 곱하기 4가 물론 더 간단하지만 더할 수도 있겠죠. 350과 350을 더하고 700으로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어느 미술관의 한 명당 입장료입니다. 어른 3명, 어린이 5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0원을 냈다면 거스름 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자, 거스름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5,000원보다 그 입장료가 작다는 얘기죠. 입장료가 작기 때문에 5,000원을 내고 거스름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먼저 입장료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어른은 한 명에 840원인데 3명이니까 840원씩 3명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어린이는 한 명에 370원인데 5명이니까 370원씩 5명 곱하기 5를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3영은 0, 3, 4, 12, 3, 8, 24 더해서 25. 자, 어른의 입장료는 2,520원. 그리고 어린이 입장료는 5영은 0, 5, 7, 35, 5, 35 더해서 18. 그래서 어린이 입장료는 1,850원. 두 개를 더해주면 4자리니까 세로식으로 잘 더해볼까요? 1850 그럼 0, 7, 13, 4가 되어서 자, 어른과 어린이 총 8명이 입장을 하는데 입장료가 4,370원이 되죠. 근데 5,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창구에서 거스름 돈을 주겠죠.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려면 5,000원에서 4,370원을 빼주면 되겠죠. 빼고요. 자, 여기 0에서 0을 못 빌려오니까 제일 앞에서부터 빌려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선 10을 빌려왔는데 여기서 또 1을 빌려줘야 되죠. 빌려와서 1을 빌려주죠. 10에서 7 빼서 3, 9에서 3 빼니까 6이 되죠. 10을 빌려와서 1을 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4에서 4를 빼면 0이 되고요. 그래서 거스름돈은 630이 나오죠. 5,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으로 받아야 될 금액 13번의 정답은 그래서 630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사탕 89개를 6명에게 모두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 남는 것이 없도록
나누어 주려면 몇 개가 더 있으면 좋을까요? 사탕이 89개가 있는데 6명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명의 친구에게 사탕을 나누어 줍니다. 일단 10개씩 먼저 나누어 줄까요? 10개씩 나누어 주니까 60개를 나누어 주고 29개가 남죠. 29개를 6으로 나누면 4개씩 나누어 주면 되겠죠. 또 4개씩 나누어 줍니다. 자, 29개는 4개씩 6명이니까 24개를 나누어 주고 이제 5개가 남죠. 자, 5개가 남아 있는데 남는 것이 없도록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사탕이 몇 개 더 있으면 될까요? 5개에서 1개만 더 있으면 되겠죠. 그럼 6개가 되어서 1개씩을 또 똑같이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5개가 있을 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하나가 모자라죠. 그래서 모자란 하나를 더 사탕을 가지게 되면 하나씩 나누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명당 15개씩을 사탕을 나누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사탕이 하나 더 있어요. 물론 더 많을 수 있죠. 하나가 있고 뭐 또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나누어 준다고 치면 하나가 아니라 7개 있어도 되겠죠. 7개 있으면 5개에 7개 있으니까 12개를 가지고 2개씩 나누어 주면 되니까요. 사탕은 많을수록 좋지만 적어도 1개는 있어야 남는 것이 없도록 똑같이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번 분모가 4인 가분수 중에서 자연수 3보다 작은 분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분모가 4인 가분수. 자, 가분수가 될 수 있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되죠. 자, 같아도 되죠. 그죠? 그래서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자, 이렇게 계속 분자가 커지면 다 가분수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수 중에서 자연수 3보다 작은 분수를 찾는 건 문제입니다. 자연수 3이라는 것은 1과 1로 이루어져 있죠. 1은 다 4분의 4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4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어서 4분의 12가 되겠죠. 자, 분모가 4인 가분수인데 자연수 3, 즉 4분의 12보다 작은 분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분의 4,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은 안 되죠. 진분수니까요. 4분의 4부터는 가분수입니다. 그래서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4분의 8, 4분의 9, 4분의 10, 4분의 11, 4분의 12. 자, 4분의 12는 자연수 3과 같죠. 근데 자연수 3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작다는 것은 같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4분의 12는 안 되죠. 4분의 11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 모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죠. 그래서 15번의 정답 8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점 니은과 점 리을은 각각 큰 원과 작은 원의 중심입니다. 자,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4변의 길이의 합이 50이라고 합니다. 이때 작은 원의 반지름은 몇 cm일까요?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을 모르니까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겠죠. 이걸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잘 보게 되면 기역 니은은 큰 원의 반지름이죠. 15죠. 니은 디귿도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15고요. 자, 기역 리을은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네모가 되고요. 니은 리을도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변의 길이 합을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5 더하기 15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가 되고 이 합이 얼마라고요? 50이라고 하죠. 이걸 더하면 30이 되죠. 자, 그래서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30이 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네모 더하기 네모는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50에서 30을 뺀 20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똑같은 네모 두 명에게 20을 사이좋게 나누어 주려면 얼마씩 나누어 주면 될까요? 10씩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10이 되고요. 이 네모가 바로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16번의 정답이 되겠죠. 10cm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1과 5분의 1부터 분수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50번째에 놓일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니은분의 기억이라고 할 때 기억 더하기 니은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째는 어떤 수가 오는지 규칙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5분의 1, 2, 3, 4, 2와 5분의 1, 2, 3, 4. 그 다음에는 3과 5분의 1, 2, 3, 4 이렇게 오겠죠. 자, 그래서 대분수 앞에 있는 수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분수는 총 몇 개씩 커지죠? 4개씩 커지죠. 4칸, 1 4칸, 그 다음에 2 4칸, 3 4칸 이런 식으로 커지죠. 1과 5분의 1에서 1과 5분의 4, 2와 5분의 1에서 2와 5분의 4, 3과 5분의 1에서 3과 5분의 4, 하나만 더 해볼까요? 4와 5분의 1에서 4와 5분의 4. 이렇게 4개씩 커지죠. 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50번째에는 어떤 것이 오는지를 구해봐야 되겠죠. 좀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자, 4번째가 되고, 8번째가 되고, 12번째가 되고, 16번째가 되죠. 자, 5와 5분의 1부터 5와 5분의 4까지는 20번째가 되겠죠. 또 4번이 지나갔으니까요. 6과 5분의 1에서 6과 5분의 4까지는 24번째, 7과 5분의 1에서 7과 5분의 4까지는 28번째, 8과 5분의 1에서 8과 5분의 4까지는 32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9와 5분의 1에서 9와 5분의 4까지는 36번째, 10과 5분의 1에서 10과 5분의 4까지는 40번째, 11과 5분의 1부터 11과 5분의 4까지는 44번째, 12와 5분의 1부터 12와 5분의 4까지는 48번째, 그 다음에 13과 5분의 1부터 13과 5분의 4까지는 52번째. 자, 이제 50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48번째, 52번째까지 구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50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48번째 다음에 49번째는 13과 5분의 1이 되겠죠. 49번째 그리고 13과 5분의 2가 50번째가 되겠죠. 물론 13과 5분의 3은 51번째가 되고 13과 5분의 4가 52번째가 되죠. 자, 이제 구했습니다. 하나하나를 50개로 하면 너무 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규칙을 찾아보니까 4개씩 끊어서 숫자가 하나씩 커지죠. 그래서 4개씩 묶어보니까 물론 그래도 좀 많긴 하지만 12묶음, 13묶음까지 우리가 그려보니까 50번째에 해당하는 수를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50번째에 해당하는 수는 13과 5분의 2가 되고요. 자, 이것을 가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죠. 가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분의 13씩 5개 있죠. 그리고 2가 있으니까요. 5분의 13 곱하기 5를 세로식으로 해볼까요? 5, 3, 15, 5일은 5가 되어서 65가 되죠. 65에다가 1을 더해주니까 5분의 67이 되죠. 자, 이게 니은분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67, 니은은 5가 되죠.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은 67 더하기 5가 되어서 72가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72가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어떤 애벌레는 하루 동안 낮에는 62cm씩 기어서 올라가고 밤에는 47cm씩 미끄러져 내려간다고 합니다. 나뭇잎이라든지 가지에 붙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낮에는 62cm를 올라가고 밤에는 47cm를 내려간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루가 지나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원래의 위치에서 얼만큼 올라가 있죠? 62에서 47을 빼면 12에서 7을 빼면 5가 되죠. 자, 15cm를 올라가 있게 되죠. 62까지 올라갔지만 47을 또 내려가니까 미끄러져서 하루가 지나서 아침에 보면 15cm 위에 있겠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많이 올라갔다가 작게 내려가고 또 많이 올라갔다가 작게 내려가니까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날이 되면 꼭대기까지 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애벌레가 61일 동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하루에 15cm씩 오르락내리락 해서 15cm가 올라간다면 61일이 지나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60일 곱하기 15cm만큼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곱해보면 5일은 5, 5, 6, 30, 1일은 1, 1, 6은 6이 되어서 5, 1, 9, 915가 되죠. 자, 근데 61일 동안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를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 제가 구한 것은 뭐죠? 하루 이틀 지나서 61일 밤이 되었을 때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이 애벌레는 61일째에 낮에서 밤이 되기 전 낮이 되면 더 높이 올라가 있겠죠. 61일 동안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꼭 밤에 구할 필요가 없죠. 61일 밤에 구하거나 62일째 아침에 구할 필요가 없이 61일째 낮에 구하면 제일 높은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뭘까요? 60일 동안을 구한 다음에 900이죠. 그죠? 자, 60일 동안 구해서 61일째 아침에 보면 900cm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낮 동안에 또 얼마 올라가나요? 900에다가 낮 동안에 62cm로 올라가죠. 62cm로 올라가서 962cm까지 올라가죠. 자, 밤이 되기 전에 보니까 962cm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우리는 61일째 가장 높은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낮이 지나고 밤이 되기 전에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962cm가 됩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962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반지름이 6cm인 원의 중심을 연결하여 정사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정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의 합이 432cm일 때 사용한 원은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첫 번째 규칙으로 만든 첫 번째 원 4개를 가지고 정사각형 만들었을 때에는 자, 여기 반지름 6이라고 했으니까요. 반지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여기에 첫 번째 모양의 정사각형의 4변의 길이의 합은 6cm씩 8개니까 48cm가 됩니다. 6cm씩 8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죠. 6cm씩 16개입니다. 한 칸이 원의 반지름이고 원의 반지름이 6cm라고 했죠. 그래서 6 곱하기 16을 해서 96cm가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몇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칸이죠. 자, 한 칸이 원의 반지름 6cm인데 그것이 24칸이 있죠. 자, 이것은 세로로 한번 곱해 볼까요? 6, 4, 24, 6, 2, 12, 14 해서 자, 세 번째는 만든 정사각형의 내변의 길이의 합이 144cm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그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정사각형 만들어 가지고 내변의 길이 합을 구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432가 될 때까지 계속 그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서 자,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서 좀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내변의 길이의 합이 일정하게 커지고 있죠. 얼마씩 커지죠? 자, 48씩 커지고 있죠. 그럼 네 번째에도 48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48씩 더해 가지고 432에 가깝게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48에서 48 더해주면 96이 되고요. 또 48을 더해주면 144가 되고요. 또 48을 더해주면 192가 되고요. 여기서는 뭐 암산으로 구해볼 수도 있고 할 때마다 간단하게 덧셈을 세로식으로 더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또 240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또 48을 더해주면 288이 되고요. 또 48이 더해주면 336이 되겠죠. 48을 더해주면 384가 되고요. 48을 더해주면 430이 되죠. 어, 432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끝에 제가 덧셈을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암산은 검산을 잘 해봐야 되고요. 암산보다는 잘 세로식으로 덧셈을 해서 구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384에서 48을 더해주면 432가 되죠. 자, 그래서 구했죠, 그죠? 내변의 길이 합이 432cm일 때는 몇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48부터 48씩 커지니까 더해가지고, 왜냐하면 숫자가 그래도 한 10번째, 20번째까지 해서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432cm가 되는데 48cm씩 커지니까요. 이것은 바로 432를 48로 나누어서 구해도 되죠. 98, 72, 93, 36. 그래서 나누어서 이제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면 432를 48로 나누니까 9칸이죠. 9칸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숫자가 432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나눗셈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뭔가 눈에 들어오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면 하나하나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홉 번째에 정사각형 내변의 길이 합이 432cm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아홉 번째에 사용한 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원의 개수 또 구해봐야 되죠. 자, 첫 번째 원의 개수는 4개죠, 그죠? 4개인데 그냥 4개라고 해도 되지만 가로 2개, 세로 2개, 2 곱하기 2라고 나타낼 수 있나요? 세 번째는 3 곱하기 3 세 번째는 4 곱하기 4가 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구하는데 첫 번째 원의 개수는 2 곱하기 2, 두 번째 원의 개수는 3 곱하기 3, 세 번째는 4 곱하기 4, 네 번째는 5 곱하기 5, 다섯 번째는 6 곱하기 6, 여섯 번째는 7 곱하기 7, 일곱 번째는 8 곱하기 8, 여덟 번째는 9 곱하기 9가 되고요. 아홉 번째는 10 곱하기 10이 되죠. 가로 10개씩, 세로로 10칸이니까요. 그래서 4변의 길이 합이 432cm일 때는 아홉 번째가 되고 아홉 번째의 원의 개수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개가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서로 다른 한 자릿수가 쓰여 있는 카드 4장이 있습니다. 카드 4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서로 다른 한 자릿수가 쓰여져 있는데 어떤 수가 있는지는 모르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두 자릿수 2개.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두 자릿수 2개의 합을 96이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 두 자릿수를 만약에 뭐 이렇게 묶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총 카드는 4장이 있는데 두 자릿수니까 2장씩 묶여지겠죠. 그럼 앞에 묶여진 두 자릿수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고요. 뒤에 묶여진 두 자릿수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를 만들어서 2개를 더했더니 자, 기억과 니은을 더했더니 96이 되었고 뺐더니 26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빼는 것은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데 기억이 클지 니은이 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기억에서 니은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합을 구했더니 96이 되고 차를 구했더니 26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기억과 니은 두 자릿수를 구해내면 카드 4장에 어떤 수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두 수를 더해서 96이고 두 수를 빼서 26인 것을 가지고 두 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먼저 두 수의 합이 96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96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다면 48개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죠. 자, 근데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다면 두 수의 차는 얼마가 될까요? 0이 되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두 수의 차가 0이 아니라 두 수의 차가 26이라고 하죠. 자, 차가 26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수는 26의 절반인 13을 더 가져가고요. 작은 수는 26의 절반인 13을 덜 가져가면 되겠죠. 자, 일단 두 수의 합이 96이니까 48과 48을 맞춰 놓고 차가 26이 되려면 여기선 13을 더해주고 13을 빼주면 그러면 더했을 때 96이 되고 뺐을 때 26이 되겠죠. 자, 그럼 기억은 얼마가 되나요? 두 수를 더해서 61이 되고 두 수를 빼서 니은은 35가 되죠. 그래서 카드 4장에는 자, 작은 수부터 배열을 한다면 1, 3, 5, 6 이렇게 4장의 카드가 있었다는 얘기죠. 1, 3, 5, 6의 카드에 4장이 있는데 여기서 60일 만들고 35를 만들었을 때 두 수의 합과 차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물론 다르게 조합을 하면 또 다른 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더해서 96 되고 빼서 26 되는 수를 통해서 4장의 카드의 숫자를 구할 수는 있게 되었죠. 자, 이제 구한 카드 4장을 한 번씩 사용해서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하는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자,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하는데요. 자, 가장 작게 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곱하는 수가 제일 작아야 되죠. 여기에 제일 먼저 정해줍니다. 여기 한 자리 곱할 때 4개 중에 가장 작은 걸 먼저 곱해주고요. 그 다음 세 자리의 숫자를 그 다음 3개의 카드로 가장 작게 만들어주면 작은 숫자부터 써주면 되겠죠. 3, 5, 6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해서 가장 작은 값은 356 곱하기 1이 되어서 356이 되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56이 되겠습니다.